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인문도시 포천 Y 타운을 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도시가 무엇인가, 인문도시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인문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문도시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정확하게 그 정의하는 게 어려워요. 인문학의 범위가 무척 광범위하고 깊이도 무척 깊고 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으로 개념 정립을 해놓고 그 내용에 관계된 얘기를 풀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있잖아요.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또 실천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지식을 이제 갖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에서는요, 인문학적 소양을 시정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내린 정의는요, 인문학적 소양을 실천하고 또 인문학적 소양이 시정의 기초로 삼는 도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문학적 소양이 뭐냐, 그것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문학이라고 하면요, 문사철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언어를 플러스해서 모든 게 다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를 포함해서 문화, 역사, 철학을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의 열풍이 지금 뭐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한 2010년도 전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풍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학자들이 그 인문학 열풍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일반 국민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낸 부처는요, 말씀드린 영역은 기업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에 진입할 정도로 경제성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경제 성장을 이룬 그 기초는 뭐냐면 패스트 폴로우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다른 선진국에서 했던 그 제품을 모방해서 유사품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였었어요. 그거는 어느 단계까지는 성장할 수 있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1등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해야 2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등이 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거기서 이제 블루오션을 만들어내는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펄스 무버가 되겠다라는 것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펄스 무버가 돼서 블루오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통찰력이죠, 통찰력. 그래서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서 미리 대비를 하는 그 통찰력이 필요했고요. 또한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상상력도 필요했겠죠. 그리고 역시 선진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창의력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력이나 통찰력이나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접근이 된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 이제 시작이 그 기업들에서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인문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역인 그 문학이나 역사 철학은요, 사람을 이제 개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이해하고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욕구를 알아야만이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그 사고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비롯된 거. 근데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그
인문학 열풍 플러스 뭐가 또 나타나냐면요.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지면서 인간의 정신의 그 고갈이라고 할까요? 인간성이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인간성이 저급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인간성을 회복해야겠다는 인성교육과 맞물려서 또 인문학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네모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옛날에 원시시대에는 토지를 기초로 해서 모든 게 경제생활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지본사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자본사회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 금융자본이라든지 요 근래는 뭐 지식자본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뇌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려는 그 네본사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뇌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면 인생이 즐거울 수 있고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뇌가 즐거워야 이제 인생이 행복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때 필요보면 뇌와 생각이라는 그 용어를 썼는데요.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뇌랑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어떻게 즐겁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고 밀접한 그 비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도시를 조용하려고 할 때 네번 사회에 맞춰서 어떻게 뇌를 즐겁게 할 것인지 시민의 뇌를 즐겁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사람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느끼는 그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의 그 행태가 일단은요, 존재의식을 갖는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얘기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철학적인 그런 영역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존재 자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철학적 주제로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의식들을 이제 존재의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 지금 실존에 있는 자기 자신을 느낄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존재의식을 느낄 때 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존재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존재의 기쁨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존재는 사실 보면 모든 그 사고의 기초가 돼요. 조금 이따 이제 교제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갖는 의식 중에 두 번째는요. 주의의식 내지는 이제 유기의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의의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유기의식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용어죠. 근데 이건 이제 제가 특별히 많이 이제 이렇게 거론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논어에 기초한 그 얘기입니다. 유기란 말이 뭐냐면요. 말량을 유자에 나 기자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는다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세상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나 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되는 의식이 바로 유기의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시 이제 설명드릴 있고요. 역시 이제 자립하고 이제 독립적 주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있잖아요. 상당히 지적 의식이 높아요. 지적 의식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런 욕구를 이제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되죠. 그걸 이제 학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책을 통해서 찾아본다든지 잘하는 사람 중에서 물어서 배운다든지 아니면 체험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삶이 고정되지 않아요. 변화해요. 변화하는데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있잖아요. 매일매일 새롭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돼요. 사람이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나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라고 묻게 되면 여러분들 고요를 갸우뚱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한 달이 되면 피부 조직이 다 이렇게 새로운 걸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어제의 사람이 오늘일 수가 없어요. 변화하려고 있고 변화하는데 그게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새로워진다는 그 자체가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요구되고 있는 창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신 창의의식을 갖게 되고요. 이 사람들도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얘기. 사실 필요 안 닿죠. 근데 인문학적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감사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불만에 어린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하고 고맙다는 그 감사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보는 그 시각은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인문학적 수련을 하는 사람은 감사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성의식인데요. 충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개 나라의 관계된 애국을 강조할 때 충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문학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있잖아요. 그런 표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래 근본적인 뜻은 진심진력이라는 말을 충자의 그 해석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치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는 그 몰입의 상태에 이룰 수 있는 그 노력을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인문학적 수련하는 사람들은 주의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남 탓을 하든지 하늘 탓을 하든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할 의식이 뭐냐면요. 연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식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나가시다 보면 있잖아요. 공동체의식을 많이 강조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농민 동장님들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의식을 가르치신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있잖아요.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만물이 있잖아요. 만물이 여와 일체다. 나하고 하나. 동체다라고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천지가 여와 동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뭘까? 내가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있잖아요. 나한테 국한되지 않고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돌아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구에 대해서 심한 모욕을 하는 얘기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있잖아요. 며칠 지나서 그 모욕의 대상인 당사자가 나한테 항의합니다. 그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얘기를 했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됐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연결의 끝자고 초연결 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계속 영향을 줘서 나중에는 방풍으로 변한다는 그런 나비 효과라는 것도 이게 연결의식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수련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만 이제 개화적으로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인문도시를 굳이 하려고 하느냐. 살기 어려운데 경제도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아니면 이제 살기 어려운 사람 많은데 복지도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갈등이 많은데 평화도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또 뭐 교육도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를 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이제 우리들이 그 얘기하는 그 교육도시라든지 문화예술도시라든지 그런 것들의 베이스가 차지하는 베이스 역할을 하는 그 도시라고 하면 인문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도시라는 것을 베이스로 하지 않은 다른 도시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자산과 똑같아요. 그냥 기반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제가 드려요. 그 이유는요,
기다리다 차차히 풀어가면서 이 얘기를 진행하는데, 이제 모든 도시의 관계는 그 인풋 역할이 바로 인문도시고 아웃풋이 다른 형태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인문도시 기반으로 늘리는 기초 없이 짓는 집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문도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지자체가 추구하는 그 다양한 그 도시 형태, 그거에 바로 기초가 인문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도시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늦었다, 아니면 뭐 뒤쳐졌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느끼고 있으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문도시가 이제 모든 도시의 기초라고 했잖아요. 이 인문도시가 가진 특징이 있어요. 아까 인문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렸듯이, 인문도시가 하는 특징은 뭐냐면요, 먼저 인문 도시예요. 사람이 그 기초가 되고 사람이 근본이 되고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문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시민들은 그 학습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해나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 학습도시, 바로 인문도시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아가는, 인문도시에 살아가는 그 시민분들은요, 다 이제 변화와 성장을 꿈꾸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하고요. 또한 감사의식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모든 상황에 불만을 시도해보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그걸 용인하고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문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먹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에 대한 느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 멋과 흥을 느껴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자동으로 됩니다. 멋과 흥을 느끼는 사람들은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의 성과가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인문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시 일심창의의식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창의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문도시는요, 기존의 다른 도시와 달리 상당히 높은 단계의 그 브랜드 가치를 지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음에서 말씀드리고요. 인문도시가 바로 여러분들 그 민속 팬들에서 추구하고 있는 슬로건인 그 덕분 포천과 덕분 행복과 관련된 그런 이제 도시다라고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문도시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저는 인문도시가 왜 필요한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그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상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일본을 이제 영어로 생각하면 그 필요성이 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 이익이 뭔지, 그 효과가 뭔지, 그걸 생각해야 되면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도시 왜 필요한가? 이거는 인문도시가 가져다주는 그 이익과 효과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인문도시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입지입니다. 제가 노인대학에서 군대 강의할 때가 있어요. 노인분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잖아요. 일단 이제 뭐 좀 지갑이 좀 얇아지는 거, 노인진보이라고 표현하죠. 또 괴로워요. 노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건 비용에 인간이 이제 그 신체 구조가 이제 제약되어 있으니까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느낀 게 뭐냐면요,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상실해 보여요. 근데 인문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생활이 있는데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꿈이 식지 않아요.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입지를 가려면 공자님은 15살에 이제 그 개혁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이제 뜻을 듣다. 그런 이제 지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인문도시에서 생활하는 그 입지, 시민들의 입지, 그걸요, 아이를 보잖아요.
좋은 대학 가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직장 얻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 잘 벌어서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현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성현이 되라고. 바로 저희 인성을 터치하고 넘어가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세계 선생님이 있잖아요. 수신식지라고 해서 10가지의 그 수신하는 데 있어서 성현을 좋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입지라고 해서 당연히 당연히 성현이 되고자 스스로 애써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일곱 선생이 경록 용의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배움을 하는 사람들은 선수 입지, 먼저 입지를 이제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필히 성인이 되고자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이거를 목표로 삼아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성현이 되어야 된다는 그 입지를 하라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조상 중에서 훌륭한 대학자의 태계 선생이나 이용 선생이 바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그분들도 성인이지만 그런 이제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인간이 되어가 인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자기를 갈고 나가다 수양을 해야 됩니다. 또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절제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 모습을 지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낙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인은 바로 인격과 수양과 절제와 또 충성과 낙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인문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과 장점들을 생활하다 보면 자기 부자가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서 얘기하는 그 육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논어에 기초한 얘기입니다. 그 아는이란 그 동자의 그 30년 중에서 제일 수제자가 안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안회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본연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본연이 인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극기봉에 하면 미인이다. 극기봉에 하면 일을 생각하거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미인하면 천하가 비인한다. 세상이 모두 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로 돌아가는 것이, 비인하는 것이 나무로 말미암냐, 너한테 말미암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로부터 말미암는다는 표현을 육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육이라는 표현은요, 육자는 이제 자유라는 말, 스스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이 자유잖아요. 그 육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이라는 말은 논어에 근거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육이를 의식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탓이라고 느낄 때 내가 이제 주인의식을 갖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을 이렇게 접하든지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불어처럼 불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이제 그 표현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남보다 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분자, 부족이, 소위, 부저인이라고 했는데, 분자는 이 자자를 있잖아요. 제문할 때 제자가 아니라 어조서로서 모모에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분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게 구하고요. 소인들은 남에게서 구한다. 남을 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교신이라는 사람은 역시 이제 가능한 노력을 이제 하는 수기의 이름이고요. 수기라고 해서 또 성장을 해야 되니까 수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찰을 생활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롭게 뭔가 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죠. 피드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피드백이 뭡니까? 성찰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 그 성찰을 세 가지를 이제 그 증자하는 사람, 제자들에게 증자하는 사람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5일 삼성신이라고 해서 하루에 내가 세 번 달성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춤을 다하지 않는다. 춤이라는 뜻이 아까 진심전력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달성을 하게 되고요. 그 여성 이들은 친구와 사귀에 있어서 신뢰를 혹시 내가 저버린 게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구랑 연결이요 인간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저버리고 배신한 것이 있지 않는가 달성하고요. 세 번째가 바로 전불수포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학습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걸 전이라고 하는 건요. 내일부터 전해오는 거. 그것을 내가 익히자는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성찰을 하는 노력을 합니다. 유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도시에 있어서 시민이 갖춰야 될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하다는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에 사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학습을 위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빼고 시키고 이제 배우는 것이 지옥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학습을 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학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데 이게 불치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자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거. 질문할 때 사실 그 부하 직원한테 물어보는 걸 쓸 수 없죠.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바로 학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노래에서 사실 이제 이렇습니다. 저는 공자가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라고 하면 학습을 선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 구절을 저는 무척 감동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요. 밟은 방식, 난이도로 굳이 보지 않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밟으라고 하면 뭔가 좀 이제 알고 싶어서 아니 몸이 그냥 근질근질한 상태를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먹어요. 이게 밟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뭔가 알려고 아주 애를 쓰는 그 상태가 너무나 즐거워서 낙이 망망한다는 거예요. 근심을